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챙기시는데 오히려 갈수록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 말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길 거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이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정작 근육까지는 절반도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20년간 어르신들의 근력 저하를 연구해온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식품만 제대로 활용하면 비싼 단백질 파우더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70대 어르신이 석 달 만에 혼자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다시 시작하신 걸 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보시기 전에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 식품의 비밀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고생하신 많은 분들을 더 빨리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간단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배는 부른데 몸은 여전히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 근육이 제대로 힘을 못 쓴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4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고기 한 덩어리를 먹어도 금세 소화가 되었지만 60대가 넘어서면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혈관을 통해 근육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몸의 회복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해 전신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수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두유 1컵을 빼먹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있는 집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서 중간에 쉬어가야 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계셨지만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정수님께 조언드린 것은 단백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달걀은 그대로 두고 두유 대신 황태국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건새우를 활용한 반찬을 추가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계단을 오를 때 예전처럼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아예 계단 오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그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부분은 단백질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종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식사 후에 배는 부른데 왠지 힘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량보다는 흡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면 충분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최소 1.5g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첫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소화 흡수율 저하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70-80%가 근육으로 전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5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는 근육 분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란으로 따지면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실적으로 계란 12개를 매일 먹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만 늘려 먹자니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만큼이나 질과 흡수성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얼마나 쉽게 소화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70세 김현옥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국, 반찬을 골고루 드시고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김현옥님의 하루 식단을 분석해 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밥을 많이 드시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백질 반찬은 적게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소화시키기 어려워 점점 피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현옥님께는 단계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아침국을 황태국으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심 반찬에는 건새우를 활용한 요리를 추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려 하지 말고 하루 3번에 나누어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육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분산 섭취가 더 효율적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개월 후였습니다. 김현옥님이 평소 다니시던 노인정까지의 거리를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천천히 걸어도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과 보조를 맞춰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다가도 중간에 졸곤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만의 효과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된 결과입니다. 김현옥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기운이 없으면 운동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해도 운동 없이는 근육량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양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상으로는 영양 공급이 먼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이 먼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중의 1.5를 곱한 수치가 여러분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작은 새우를 말린 건새우를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이 한 번에 들어있는 고농축 영양식품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새우의 놀라운 점은 효율성입니다. 건새우 한 줌이면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사 먹을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보관도 간편합니다. 74세 박춘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으로 매번 고기를 사서 요리하기가 부담스러우셨습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분의 권유로 건새우를 반찬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밑반찬 하나 정도로 생각하셨는데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박춘자님은 매일 아침 건새우를 볶아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다른 요리에도 건새우를 조금씩 넣으셨습니다. 시금치나물에 넣기도 하고 멸치볶음 대신 건새우 볶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한 달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 앞 마트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점점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니 다리에 확실히 힘이 붙었다고 느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장을 다니는 패턴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것들은 피해서 사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직접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쌀 포대를 들고 집까지 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박춘자님이 특히 만족해하신 부분은 특별한 요리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건새우는 이미 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볶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국물 요리에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고 볶음 요리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김치찌개에 넣어도 좋고 두부 조림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건새우에 들어있는 아연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아연이 충분하면 더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새우를 그저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건새우를 활용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황태만큼 시니어에게 적합한 단백질 식품도 드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어져 소화가 매우 잘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황태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면에서도 황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4배 이상 많으면서도 지방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흡수 효율을 높여주는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특히 무와 함께 끓이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무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 소화 시간을 더욱 단축시켜줍니다. 또한 무의 시원한 맛이 황태의 감칠맛과 어우러져 아침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69세 윤상호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호님은 평소 위가 약한 편이셨습니다.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고 주로 밥과 나물 위주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다 보니 체력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불안정해서 약을 드시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달걀도 많이 먹기 어려워 막막하셨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황태국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황태국을 끓여서 아침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황태국은 고기와 달리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편안하고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 나면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주 후부터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져서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고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140을 넘나들던 혈압이 130대 초반으로 떨어져서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호님이 가장 기뻐하신 부분은 요리가 간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태 한 마리와 무 몇 조각만 있으면 영양 만점의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끓이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됩니다. 또한 황태 한 마리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국물용으로 우린 다음에는 살을 발라서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태살 무침이나 황태전 등으로 만들면 일주일치 단백질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소화되는데 3, 4시간이면 걸리지만 황태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는 황태만 한 것이 없습니다. 밤새 공복이었던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고기나 기름진 음식 때문에 속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가요? 황태국으로 아침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소화 부담은 줄이면서도 단백질 섭취량은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은 콩과 이주 플랜. 검은 콩은 단순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 아닙니다. 검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류를 개선해서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즉,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의 활용도까지 높여주는 똑똑한 식품입니다. 특히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항염 효과가 강화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염증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이런 염증을 줄여주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고 짠 콩자반은 나트륨이 과다해서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식후 즉시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7세 장미숙님의 사례를 통해 검은 콩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미숙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식단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는 부족한 편이었고 그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장미숙님께 검은 콩밥을 권해드렸습니다. 흰쌀과 검은 콩을 3:1 비율로 섞어서 매일 점심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검은 콩을 들기름에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콩이 소화가 잘 안 될까봐 걱정하셨지만 의외로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은 콩밥이 흰밥보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군것질을 덜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135 정도였던 수축기 혈압이 125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18까지 내려가서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 조절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체력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도 충분히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력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눈이 덜 침침해져서 신문을 읽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안토시아닌이 눈의 혈류를 개선해준 효과로 보입니다.
장미숙님은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혈압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기초대사율도 높아져 체중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검은 콩의 효과를 최대한 얻으려면 2주 플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5일은 소화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검은 콩밥을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소화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보행에 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길을 걸을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차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으로의 단백질 공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전반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검은 콩의 진정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콩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심밥에 흰쌀 대신 검은 콩을 섞어 드시고 저녁 반찬에는 건새우를, 아침국에는 황태를 넣어서 3종 세트를 루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고품질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검은 콩을 단순한 잡곡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제는 혈류까지 개선해주는 스마트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왜 단백질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부터 떠올리시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새우의 고농축 영양소, 황태의 뛰어난 소화력, 검은 콩의 혈류 개선 효과까지 이 3가지만 잘 활용해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요리 기술이나 비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정도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한 달이면 주변에서도 알아볼 정도로 활기가 넘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